시끄러워. 와, 정신없 죽겠네. 아, 마이크를 확인을 안 했구나. 아,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 씨발. 영상을 존나게 떼더만. 영상을 너무 많이 떼어놔가지고.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아이, 나 미치겠다. 가만히 있어봐. 얘를 닫았고. 어디야, 도대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 정신없네, 오늘. 씨.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씨발, 8개. 이 소리 죽였잖아. 아, 예, 제가요. 모니터를 뭐 8개를 띄었는데, 한 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 씨. 걔가 자꾸 말을 해. 걔가 자꾸 말을 하는데, 말하는 얘를 못 찾고 있어, 지금. 아이, 나 한장하겠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떠드는 애가. 이 떠드는 애를 찾아야 돼. 떠드는 애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이 조용히를 못 시키고 있어, 지금. 예. 아,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일단요, 천천히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아닌데, 오늘 방송한 이유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 참. 오늘 좀 화질이 좀 안 좋죠? 아, 뭐 안 좋아도 뭐 알 수 없으지. 카메라 2대. 일단 오늘은 카메라 2대를 근데 하나가 좀 별로 안 좋은. 22시, 지금 22시, 2시, 새벽 2시. 올라왔던 내용들인데요. 아, 스샷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요, 상황이 뭐냐면은, 아, 진짜 이거 시끄럽네요. 어디서 떠드는지. 여 숨어 있었네. 뭐야, 이거. 아마존 TV구나. 아씨. 아, 막 컴퓨터가 시절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겨우 찾아갖고 이제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네. 아이, 참. 유튜브 방송하시는 한 분은 거의 뭐 울부짖듯이 나이가 지그시다 남성분인데, 방송 제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이 스샷을 보면은 확인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 잘 모르겠고, 지금 기억 안 나니까. 하여튼 완전히 막 울부짖듯이 막 방송을 해. 근데 와, 화질 진짜 어떻게 바꿔. 기절하겠네. 에이, 카메라를 일단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 귀찮구로, 씨. 이제 좀 낫네. 아이씨.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전혀, 이 양반들하고는, 이게, 어떤 시사, 정치성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느낌. 그게 핵심이에요. 딴 게 아니고, 지금 저 상황에, 저 장소에, 일반적인 기자들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거고, 유튜브 유저들 또는 뭐라 그래야 되냐? 일반 시민들, 촉부 시민? 이래야 되나? 좌빨? 그렇게 표현하죠. 제 양반들이 자기네들은 보수고, 좌빨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좌빨,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와가 있으며, 저기서 어떤 갈등, 충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이 카메라 질이 왜 이래? 빡쳐. 그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분위기 자체가 전혀 현실적 없는 그들만의 이게 똘레랑스 뭐 이런 느낌. 그들만의 똘레랑스, 뭐 그들만의 어떤 리그, 뭐 이 비슷한 느낌. 과연 저들이 어떻게 해서 같이 움직이지, 같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정보 공유의 어떤 그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뭔가 딱 그게 궁금해 지금. 딴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저렇게 막 나와 방송하는 거는 뭐 알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방송하는 분들이 거의 뭐 고래고래 또래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자기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이렇게 한 이 라인 진영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우르르 같이 움직이는 라이브 하는 저 유튜버들인데 그 막 보면요 그 뭐 시간이 좀 들어갔네. 어쨌든 뭐 조연수는 뭐 잘 추수해갖고 잘 뭐 카니발 타고 갔어요. 오늘도 뭐 여지없이 뭐 뭐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들 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들 나와가지고 막 성조기 들고 흔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송들 그 중에 이제 이 아마존 TV, 아마존 애국 TV, 아다미 TV, 뭐 오로지 뭐 박근혜 이렇게 하시는 그분 같은.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라졌나? 아닌데 더 있는데. 낙꼼수 TV, 썰 TV, 그 봉주루 방송국, 봉주루. 네, 아까 전에 제가 최대 8개를 제가 띄었었는데 8개 라이브가 떴었어요. 그뭐 8개 라이브를 그냥 쭉 검색에 띄어가지고 아무튼 그 방송 내용 몇몇들을 갖다가 뭐 8개를 동시에 보니까 뭐 집중해서 보진 않죠. 늘 집중해서 보진 않아 제가. 뭐 그냥 대충 봐요. 그러다 특이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고, 그러다 별로 이래 싶으면 또 딴 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말 유튜브 진영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뭐 몇천 명씩 이렇게. 근데 시청자 수를 오늘 확인 안 했구나. 제가 원래 대충이에요. 예. 오늘도 뭐 주요 채팅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실시간 채팅도 제법 올라오고. 근데 뭐 조회수는 보통 뭐 몇천, 삼천 건 이상씩 넘어가요. 다들 보면은 뭐 지금 올라온 게 저 뭐야 애국TV 같은 경우 조회수가 3,800이고 그 아다미가 658, 18,000, 동그라미 18,000, 아니다 1,800. 그 동그라미가 두 개냐? 잘라서 올렸구나. 라이브가 아니구나. 1800개 하나 올라 있고 잘라진 거 655. 대충 뭐 하여튼 뭐 1000번 정도 뭐 조회가 돼요. 그 2700도 있고 봉주르가 1600, 16000이야 뭐야 씨발. 하여튼 뭐 대충 그래. 대충 그렇게까지 이제 조회수가 있고, 그 채팅창에서 이제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걸 좀 봐요. 채팅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 심리 상태, 어떠한 이해관계, 어떠한 이렇게 영상을 바라보고 댓글들 다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맹목적이냐, 안 그러면 좀 개념적이냐, 안 그러면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상대적 이해관계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 보게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애청자들의 이렇게 부류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뭐, 과거 이제 뭐, IT 뭐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채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영상 채팅, 화상 채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댓글을 달고 뭐 하던 그런 어떤 초창기 IT 했던 그런 IT를 개발하고 했던 입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의 유저들의 어떤 심리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키보드 워리어 또는 이제 뭐 인터넷만 이렇게 하는 참여한 사람인지 뭐 이런 개념들, 그 실질적으로 이 방송이 그 시청자들한테 끼치는 영향력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데모스트레이션,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프라인 또는 이렇게 행정이나 시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청와대 온라인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서원을 그걸 하듯이 이 온라인 속에서 얼마만큼 그 일반 대중 국민들과 교감을 하고 정치적 기능 소통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하는가.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온라인에 있어갖고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있었다, 뭐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남들을 모르니까 그 숨어 있는 가면을 쓴 상태로서 이제 그 폭력적인 어떤 심리적 작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어떤 욕설, 음란패설,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상대들한테 대한 이렇게 폭력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그 채팅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자정 능력 또는 그 집단 지성의 어떤 발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들을 쭉 모니터링 하는 거죠. 뭐 개인적인 취미로. 취미? 아. 아무튼 아까 전에 저게 이 유튜버들 그 라이브 음성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게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단속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유튜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유튜버 끼치는 영향력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바람직한가, 또는 불법적인가, 또는 범법적인가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인 이렇게 시청자, 국민들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 요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 법적 근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현행법적으로 봐야 돼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강제한다라고 본다면 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정권이 그 시대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그 이데올로지 관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법들이 변질되죠. 변질될 가능성은 늘 있어 왔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박근혜 당시에 있었던 그 테러 방지법이죠. 테러 방지법. 그런 것들은 정치적 관계로서 더불어민주당 쪽 또는 야당 쪽, 그때 당시 야당 쪽,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는 통과시켰죠. 그 법안에 갖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또 멍해갖고 없는데, 그때 당시 반대를 하고 싸우고 투쟁을 할 때, 그때 이제 가졌던 그 많은 악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인권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법들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자들 또는 이제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외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탄압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어마무지한 칼을. 근데 그걸 갖다가 남용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남용과 다르게 그 테러 방지법을 제외하고 그 전에, 반대하기 전에 있었던 법들, 형법이죠. 그 인터넷 관련한 법들, 그 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 인터넷 환경 자정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지금 현재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크 형성되고 있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이죠. 가짜 뉴스 또는 이제 엄청 심각한 그 명예훼손 또는 이렇게 모욕죄, 당사자 들으면 정말 모욕감을 느낄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게 엄연하게 폭력이거든요. 형법상에 저촉되는 폭력들이거든요. 그런 걸 폭력을 개인 방송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한두 명 보는 개인 방송도 아니고 실제 지금 보면은 조회수가 2천, 3천, 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몇만씩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몇천씩 소리 나고 실시간 채팅하는 인원이 500명, 600명, 1000명이 넘어가요. 그럼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들이 2차, 3차적인 것들이 잘못된 정보, 오류된 정보, 또 거짓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다 해야 되는 뭐냐면, 엄청난 폭력적이라는 거죠. 예. 엄청 위험하죠, 실제로. 엄청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굳이 테러 방지법을 안 휘두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일정 정도 범죄 행위에 기존에 있는 형법에 따른 어떤 모욕죄 또는 가짜뉴스, 거짓 유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데 음, 지금 아직까지 내가 영상 몇 개를 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눈이 밟혀가고 지금 끄든가 해야 돼. 미치겠다. 와, 뭐 조윤선 장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조윤선이가 뭐 했는지 그랬는지 뭐 어떤 했고 어떤 행동했는지 아마 저 양반 모를 것 같아. 모르는데 막연한 진영 논리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장관을 했다. 그리고 또 박근혜를 위해서 일정 정도 거짓말을 해줬다. 또는 뭐 커버링을 쳐줬다라는 그 의미로 조윤선 장관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쉽게 그때 대부분 진영 논리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 골때리네. 참, 한잔 할까. 에, 그 제가 오늘 아는 패친한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뭐야, 패친이 아니지, 페이스북에다가 뭘 하나 질문을 하나 제 패친이 낸 질문을 아차 이 재밌네 해서 다시 제가 또 그거를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는데요.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그 최소한 그 정 사상 뭐 빨갱이 좌빨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죠. 저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오늘 간단하게 방송을 해야 되겠어. 길게 답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그 네. 이 내용인데 야 정신 차려. 왜 이래, 왜 안 잡혀. 음, 음.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글자 좀 키워야 되겠다.
이거 어쩌다 이리 됐네. 그죠? 너무 키웠거든요. 이 질문만, 이것만 해도 좀 제발 좀 알고 좀 뭘 했으면 좋겠어. 여기 답이라도 낼 수 있을래나? 에? 이거, 민주주의 반대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 애국,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우파고, 그 좌빨 빨갱이 주사파들 싫어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한테 최소한 이 질문만큼은 던지자 이거야. 내 생각에는. 정말 이래. 그래서 나도 답은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는 봤지?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나도 잘 몰라.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봐. 제발, 씨발. 에?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렇다? 아니다. 에? 그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그렇다? 아니다. 도대체 뭐야? 에? 그리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그렇다? 아니다. 그럼 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하다. 에? 그렇다? 아니다. 사회주의와 공사주의는 같다. 그러다? 아니다. 그 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북한의 모든 개인 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북한은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1번 사회주의다. 북한은 사회주의냐? 북한은 공산주의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 10번째 문제, 이게 참 씨 같은 문제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이렇게 질문해봐. 그럼 사회주의의 반대는? 이렇게 질문해봐. 공산주의의 반대는 뭐냐고. 어? 이런 질문을, 최소한 이런 질문에 지금 나는 좌빨 싫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최소한 해보자. 그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막연한 이 북한에 대한 인식들,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들, 6.25 전쟁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네, 뭐 빨갱이네, 자본주의네, 뭐 이런 이야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이데올로기적 개념, 이즘에 대한 개념은 없다 라고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개념이다. 몰이에 달해이죠. 사상에 대한 몰이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신념이 꽉 차있는데 그 신념이 실체가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 자신들은 굉장히 신념에 차가 있어가지고 애국 조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 뭐 어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얘기해.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 거냐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이즘이냐는 거지. 그 어떤 게 자유민주주의냐는 거지. 그에 대한 철학과, 그에 대한 경제와, 그에 대한 사회와 문화와 정치의 체제,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럼 그게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로서 주의라고 표현하는 공산주의다 또는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정의가 있어요. 헌법 1조. 그죠? 근데 그 헌법 1조에 따라가지고 그 헌법 1조를 정의하는 규정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헌법 조항들을 다 통칭해야지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선언, 그 선언 밑에 현실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열해 놨느냐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학습된, 세뇌된, 이데올로기적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데올로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데올로기 정체성도 애매하다고. 그래서 보면은, 대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심리 상태, 애국을 외치는 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에서 바라볼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국가주의적 개념, 하고 뭐 파시즘, 국가 파시즘 또는 전체주의적 개념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데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 뭐 대화를 하려고 해보면은 억도소리 시실에 나서 막 머리 찌내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지 이래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뭐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고 뭐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거 다 좋은데 그래. 그게 자유민주주의 맞냐고. 그런데 당신이 싫어하는 건 뭐냐?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왜 싫냐고. 막 독재고 자기 재산이 보유가 보장이 안 되고 뭐 아버지 탄광이 잡아놓고 뭐 어지럽다. 북한에 아버지 탄광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도요 3천 교육대가 있었고 형제복지원이 있었어. 응? 대한민국 사회도 아우지 탄광 못지않은 3천 교육대도 있었고요. 어, 그 수많은 그 롤러코스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네 뭐가 도대체 공산주의고 뭐가 도대체 사회주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갱이는 때려 죽이지. 미치. 그 빨갱이는 또 뭐야 도대체? 에? 빨갱이 뭐냐고. 그 빨갱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심리적 이데올로기는 제가 볼 때는 파쇼라고. 파시즘, 파쇼, 파시스트. 응?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이런 개념에 왜 그러냐면 빨갱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 빨갱이 표현되는 건 상대고 적이고 반동의 개념이잖아요. 국가를 배신하거나 국가에 비협조적이거나 국가에서 해를 끼치는 이런 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러리즘 개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빨갱이를 근데 그 체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체제에 대한 격을 다르게 하는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규정할 때 빨갱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치르고 했던 북한 공산당 공산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빨갱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으면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 있다면 빨갱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빨갱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신은 사회주의자느냐 또는 공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응?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공산주의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빨갱이야 너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엄청나게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 상대의 가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규정을 타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하는 것 자체가 모욕행위거든요. 응? 자기가 내가 뭐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맞춰서 아 그러냐 너는 그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데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지정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욕행위예요. 명확하게 형법적으로 모욕행위라고. 근데 그런 모욕행위를 서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자일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정치, 사상, 종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보장된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스스로 외치는 것에 대한 존중이에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죠? 나는 다르게 생각해? 까지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네 생각하는 게 나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제재를 해야 돼.
가두어야 돼, 잡아가야 돼, 또는 생각을 바꿔 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보다는 바로 파시스트라는 거죠. 파쇼. 그 일체적인 전체주의적 개념의 어떤 국가 중심, 정권 중심, 지배 이데올로기 중심의 사회 정치 구조가 가고, 그에 따라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처단, 예? 잡아 쳐놓고 너는 새끼 반동이야. 국가가 하자는데, 예?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가 있고 네가 개인 있지, 개인 있고 국가가 있을 수 없잖아, 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지. 근데 그 모순의 개념이 없어, 저것들은, 씨발. 뭐, 그래서 대화하기가 힘들어. 그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러면, 니 똑똑다, 됐다, 씨발, 너 빨갱이하고 대화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좌파들하고 대화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뭐가 좌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놓고 엄청난 방송을 하면서 애국이라고 표현하죠. 그 애국주의자, 과거 이제 파시스트, 그 군부독재 파쇼 군부독재 파쇼, 그죠? 박정희, 전두환, 이제 노태우로 넘어가고 문민정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좀 그나마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을, 집권 정체성을 바꿨죠. 이제 군부독재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애국, 그때 당시 애국이죠. 해방 이후에 애국의 개념하고 달라요. 해방 이후에 애국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조금 차이가 나죠. 제가 볼 땐 차이가 나요. 그 애국의 개념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게 제가 이 방송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사람들 방송하는 멘트들 들어보면은 막 울부짖으면서 국가가 말이지, 뭐 북한의 빨갱이 대 손에 넘어가네 뭐니. 와, 뭐 골아프다 지금. 예. 아무튼 오늘 그 조윤선 그 출소 현장에 나갔던 수많은, 제가 파악한 8개 정도 라이브 하는 그 저쪽에 수구 꼴통이라고 표현이 되냐, 뭐라 표현이 되냐, 애국이라 표현할까? 애국 방송이라고. 아무튼 그 양반들의 라이브 8개를 오늘 쭉 모니터할 결과입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그냥 제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애국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아마도 국가주의 또는 파시즘의 어떤 이데올로기 쩔어 있거나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막연한 애국에 갔죠.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를 배반하거나 국가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자들은 능지처참하고 다 때려 죽여도 되는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방송 제목을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방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 전공이라 해야 되나 뭐냐, 제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 환경, 유튜브에 대한 개념, 유튜브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자정 능력, 또는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매너, 또 지켜야 될 형법들, 뭐 법조항을 제가 읊조리 못해요. 상식 수준에서. 그래서 인터넷 관련한 이 법률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방송하면서 비인격적 발언, 그죠? 비인격적 발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욕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명예훼손. 세 가지 기본적인 걸, 그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 잘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아주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가짜 뉴스, 그 진실 왜곡, 팩트 왜곡이죠. 허위, 유언비어 또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입니다. 핵심적인 거. 그 네 번째 되는 범법행위. 저는 일반 유저의 개념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정치, 정세, 정국 또는 진영 논리에 있어갖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저는 원래 인권 활동, 뭐, 유튜브, 이런 활동들을 하는 유저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은 어차피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택도 없는 소리, 헛소리 막 하고, 실제로 정말 범죄 행위들을 막, 범죄죠, 범죄. 범죄를 명백하게 대놔놓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저 유튜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주로 오늘 8개 다 해당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처음 방송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어지는데, 좀 변화됐는데,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 할 때 초반에는 정말 범법 행위를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범법을 저지르고 그 범법에 스스로 체정하고, 이렇게까지 멍청한 짓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체정해. 증거야, 증거.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다, 그죠? 무지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수한, 이렇게, 이때는 유저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이때는 매너 개념에 다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예? 이 모욕행위, 명예훼손, 그죠? 그 비인격적 발언, 요런 것들 있죠. 요 세 가지. 이런 거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매너거든요. 기본적인 매너고, 네 번째는 또 달라요. 네 번째는 또 달라요. 이거는 그 정치적인 방송을 한다. 정치 방송을 한다. 그죠? 정치 방송을 한다. 시사를 핑계로 한, 시사를 매개로 한, 시사 컨텐츠를 매개로 한 정치적 방송을 한다. 개인이지만, 그럴 것 같으면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정치 운동, 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거짓말이든 정치적 입장에 서가지고 과장이든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해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뭐 정치적 전환점을 만든다, 정치 공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해갖고 가짜 뉴스 만들겠다, 그래서 이슈를 크게 틔우겠다, 이런 의도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해라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뭐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어.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쪽에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것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법이 처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방송 중에도 초반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충분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충분하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처럼 한다고 한다면은, 저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싹을 다 잡아 쳐넣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 식으로 했다면 벌금 쳐맞고 다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개방성들이 조금 더 높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이제 개작살을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스스로 그 위법하지 않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참 조심하시라. 그 말밖에 못하겠다. 의자겠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조유선 출소 맞춰서 라이브 하시던 그 많은 분들, 예, 유튜브도 방송이라면 방송이고요, 개인 취미라면 취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형법, 민법은 어기시면 처벌받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해갖고 개콩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는요, 박근혜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권 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또는 아프리카 방송을 오래전에 했던, 지금도 그
맥락이 있는 선배 아닌 선배 입장에서 충언을 드린 거니까요. 문재인 정권은 훨씬 더 그 표현의 자유 폭이 지금 현재 넓어요.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막 쳐 떠들어도 바로바로 안 잡아가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개작살 납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분 고맙고요. 가만있어 봐. 채팅창을 다 닫아가지고. 어쨌든 방송을 너무 뜨문뜨문해서 시청자도 안 늘고 구독자 수도 안 느는데 자주 하도록 계속 노력은 합니다. 우리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이죠. 늘.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밤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